그럼 이제 직무랑 커리어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디자이너분들이 많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커리어가 어떻게 이렇게 디자이너로 시작됐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원래 전공이 디자인이실까요? 네, 원래 디자인 전공을 했고, 근데 제 지금 비즈니스 백그라운드는 제가 이제 학부를 외국에서 나왔는데, 그때부터 무조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진 않았지만, 디자인에 대한 좀 식견이 넓어질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디자인은 뭔가를 예쁘게 만들기만 하는 그런 작업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그때 좀 배우면서 어린 제가 좀 성장을 했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와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조금 그 한국에서의 그런 디자이너들과의 그런 교류라던가 뭔가 제 인맥을 조금 키우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외국에서 이제 학교를 나오셨으니까 그 인도 개발자 섭외하시는 게 좀 쉬우시구나. 영어가 이제 네. 되시니까. 네. 저는 거기에 꽂혔습니다. 외국이라는 말에.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CEO 역할에 대해서도 좀 많이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도희 대표님께서 회사에서 어떤 것들을 책임지고 계실까요? 하시는 일이 주로 어떤 걸까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모든 거를 다 컨펌하는 일을 하죠. 아무래도 실무 작업 같은 것들을 이제 아직 조금 전연차의 디자이너들, 전연차의 기획자들 이런 친구들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뭔가 실무를 해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좀 좋은 방향성으로 피드백을 하는 일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것 같고 저희 이제 내부에 PM 분이 계세요. 그 PM 분이 이제 클라이언트를 대하실 때 그럴 때의 뭔가 노하우 같은 것들을 전수하거나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는 저는 실무도 다 놓지 않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실무를 터칭할 수 없는 분야가 딱 한 개가 있는데 그게 개발이거든요. 근데 이제 개발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친동생이기 때문에 그 회사뿐 아니고 가족 모임이 있거나 이럴 때도 제가 끊임없이 저의 니즈를 얘기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동생분 제가 인터뷰 한번 하겠습니다. 동생, 가족 모임에서도 일 얘기를 하면, 대표님, 네, 어쩔 수가 그건, 없어요. 그건 좀 쉽지 않지 않을까, 동생 입장에서도. 맞아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제 동생이 이제 계속해서 저도 비전을 주입하고, 동생한테 또 이제 우리 사업이 어느 정도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생도 많이 동화가 된 상황이기는 해요. 가족 모임에서 일 얘기하는 건 너무 이제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실무와 디렉팅 일을 다 하시는 것 같은데 플랫폼 비즈니스에도 아직 많은 뭐 기획이나 마케팅 같은 역량도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거를 맡아주시는 분 따로 있나요? 그냥 저희는 사실 좀 음. 주먹구구식이긴 한데 다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뭔가 전문가로서 전문성이 있어서 누군가가 한다기보다는 저도 지금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는 분야이더라도 지금도 저는 강의 같은 것들 들으면서 배우면서 하고 있고요. 그렇게 제가 알지 못하면 다음에 전문가들을 모셨을 때 제가 뭔가 디렉션을 준다거나 방향성을 제안하거나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굉장히 린하게 주먹구구식으로 다 저희 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플랫폼 기획도 대표님이 배워가시면서 이제 직접 네, 저는 이제 굉장히 UX, UI 쪽과는 거리가 먼 컨텐츠를 계속 제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분명한 장벽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운영을 저희가 지금 한 1년 반 정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계속 저는 강의 같은 거 계속 듣고, 그리고 타사 그런 리서치들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도희 대표님 막 AI 컨퍼런스 다니고 이랬던 게 기억이 나요. 맞아요. 네, 예. 그것도 이제 인도 개발자 섭외를 위해서 그 지식을 알아야 네. 내가 직접 개발하지 않더라도 이제 맞아요. 그리고 이제 섭외를 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으니까. 투자자분들 만나거나 제가 저희 기술의 강점에 대해서 소개할 때 당연히 개발자 가치의 실무 지식은 없겠지만 그래도 전체 돌아가는 거나 저희가 뭘 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를 어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지 못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배워 나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상상만 들어도 너무 바쁘실 것 같은데 고민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보기 전에 아마 이 고민의 양이 상당하실 것 같은데 그 전에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도인님 개인적으로 CEO로서 혹은 그 도자인이라는 회사의 한 구성원으로서 누구보다 내 이것만큼은 잘하는 것 같다. 나의 최대 장점은 이거인 것 같다 하는 게 있을까요?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아트 디렉팅이랑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잘하는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CEO로 봤을 때는 저는 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희 팀원들은 어떻게 댓글을 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전 좀 기다려주는 편인 것 같아요. 어,
왜 웃으세요? 아유, 댓글을 아무도 안 달면 어떡하죠, 대표님? 제가 이거는 꼭 부탁을 하려고 해요. 저는 대표님 찬성입니다. 왜냐면 오울스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요. 응원합니다. 인사이터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너무 찬성입니다. 그러면은 실무적으로 잘하시는 건 아트 디렉팅과 PM, 그리고 자신 있는 거는 그래도 직원분들을 기다려준다. 잘 참는다. 잘 참는 것 같아요. 잘 믿어준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기다려준다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리더십으로는 뭐 인파워먼트, 신뢰, 그리고 공감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워딩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일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나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려운 점? 모든 게 네. 다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워서 뭐부터 꼽아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대표님은요? 저는 가장 어려운 거는 저희 인사이터 규모, 제가 질문을 처음 받아봐가지고 질문을 처음 받아봐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인사이터 규모, 내부 직원 규모가 아직은 너무 작아서 저도 제 실무를 제일 많이 해야 되는 아직 역할이에요. 보통 CEO는 디렉팅 중심으로 집중하는 게 맞는데 신사업 개발이나 뭐 펀드레이즈나 이렇게 회사의 방향성에 에너지를 중점적으로 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 실무를 많이 해야 되는 단계인데 이거 플러스 미래 방향성까지 계속 고민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 집에 못 가는 게 단점입니다. 음, 똑같은데요, 저도. 그런 게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끝나잖아요, 저희는 일이. 그러니까 아무리, 원래 이제 이건 엉덩이 싸움이긴 한데, 저는 사업 엉덩이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내가 시간 투자를 많이 하고, 할애를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그리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끝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대표님들이 다 똑같이 생각할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그거는 뭐 이제 당연히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본다면 저는 이제 사람이 어렵다?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나의 뭔가 권한이라던가 나의 능력이라던가 이런 것과는 별개로 그런 것들을 쓸 수 없는 분야인 것 같고 이제 HR 쪽에서 사람을 들이고 사람과 잘 이별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잘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게 CEO가 제일 이제 무조건적인 숙명이지만 또 매니징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솔직하게 잘 말씀해 주신 지점인데 CEO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HR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바쁘다 이거를 넘어서 사람과의 관계나 어떤 스트레스가 제일 크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사실 저희 인사이트에서 큐레이션하고 있는 모임 중에 HR 관련된 모임의 제목도 잘 만나고 잘 헤어지기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만나는 것도 진짜 중요하고 헤어지는 게 꼭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을 위해서라도 예를 들어 남동생분을 위해서라도 놓아주는 게 행복이시죠. 남동생분 입장에서는 자유롭게 놓아주는 게 왜 행복일 수 있는 것 그러세요? 같아요. 저는. 우리 가족의 이제 정말 되게 중요한 토크거든요, 저희 비즈니스는. 인사이트 인생은 오셔야 될 나갈 일 것 같은데, 없어. 남동생분은. 그래서 그런 게 진짜 고민이다라는 거는 너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러면은 커리어 관련돼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커리어에 관련된 질문이 아니라 회사의 그냥 어떤 목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회사에 대한 목표는 여쭤봤지만. 근데 디자이너로서 혹은 CEO로서 이런 커리어 개발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근데 CEO로서 어떻게 더 잘하고 싶어서 노력하시는지를 말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이너로서는 이제 실무를 거의 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정말 디렉팅만 하는 것 같고요. CEO로서는 진짜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냥 계속 존버인데 또 라하게 표현을 하자면 존버인 것 같고요. 저는 계속 그냥 강의 듣고 계속 책 읽고 그것만큼 제가 인사이트를 잘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저는 이제 대표님들 되게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다 조금 앞서 나가고 계시는 우리 오종택 대표님 같은 분들을 만나 뵙고 시간을 가지면서 대표님은 어떤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계신지 이런 것들 좀 많이 듣는 것 같고 그리고 무조건 저는 막 이렇게 부딪히고 또 그 부딪히는 걸로 배우고 그리고 또 스스로 이제 공부하면서 학습하고 이런 방식으로 좀 제 커리어를 이제 제 식견을 넓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대표로서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하는 거는 정말 필수 불가결한데 시간을 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도희 대표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도희님이 뭐 그냥 빈말로 저한테 배운다고 얘기해 주셨지만 저는 도희님한테 훨씬 더 많이 배운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왜요? 도희님은 진심으로 자기 개발에 열심히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진짜 대단하신 것 같고 저도 많이 리스펙하고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인사이트에서 오퍼레이터를 가끔씩 하는데 그 이유도 그거라도 안 하면 공부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래서 하는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직무나 커리어 개발에서도 이제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몇 개 질문이 남진 않았어요. 근데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려보면 하루에 보통 얼마나 일하세요? 저는 지금 보면 엄청 바쁘신 것 같거든요. 펀드레이즈 일도 대표님이 다 하실 것 같고 플랫폼 맞아요. 기획 일도 뭐 내부에서 친다고 하셨지만 거의 메인적으로 많이 하실 것 같고 그리고 에이전시 관련해서는 어쨌든 디렉팅과 뭐 컨펌 이거는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얼마나 일하시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제가 지금 미라클 모닝을 하고 있거든요. 이 와중에 네, 그냥 와 이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긴 한데 그래서 미라클 모닝을 하는데 이제 4시쯤 일어나요. 4시에서 5시 요 사이에 일어나요. 그래서 조금 이제 숨을 고르고 일을 하죠. 일을 시작하죠. 근데 이제 오전에 하는 일은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 일이어서 이게 뭔가 일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저는 보통 7시 반에서 8시 이때쯤 출근해서 한 저녁 10시쯤 퇴근하는 것 같아요. 밤 10시? 그럼 밤 거의 10시? 15시간 그 정도 되나요? 그 정도 일하는 것 같습니다. 엄청나시네요. 그러면은 운동이나 이런 것도 하세요? 운동을 제가 지금 잠깐 쉬고 있는데 원래 월요일 아침마다 요가를 했었어요. 근데 어, 요즘에 너무 바빴어가지고 계속 이제 뭐 서울에 없는 경우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잠깐 요가를 중단한 상황이긴 한데 요가를 하세요. 진짜 추천드립니다. 저 너무 하고 싶은데 남성을 받질 않더라고요. 아니에요. 남자 그래요? 남자 우리는 남자도 있던데. 그러니까 이게 혼합으로 하는 데들은 있는데 저희 동네에는 여성분들이 불편하니까 남자들을 안 받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요? 아무래도 옷이나 이런 안타깝다. 게 조금 그러니까 그래서 여성분들이 훨씬 많고 남성분들은 적으니까 음. 남성을 저도 제 아내랑 원래 좀 알아봤었는데 같이 가려고 저를 받아주는 데는 없어요. 그래요? 네, 저 너무 좋은 운동이어가지고 저 근데 너무 특히 하고 싶습니다. 약간 그 정신을 가다듬고 그 왜 잡생각도 많고 생각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 좀 정리하기 되게 좋은 운동인 것 같아서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남자분들이 훨씬 잘하세요. 일단 음. 기본적으로 코어가 뒷받쳐줘야지 잘할 수 있는 운동이어서 아무튼 전 요가를 너무 추천드려요. 다시 시작하려고요. 진짜 필요하시겠네요. 그리고 저도 이게 아까 오지랖이지만 도희 대표님을 너무 리스펙하지만 이게 지속 가능하게 오래 가셨으면 좋겠어서 네, 맞아요. 운동은 계속 하셨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아니, 저는 네, 말씀을 들었는데도 충분히 쉰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스트레스가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매니징 하셔야 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맞아요. 그게 고민이긴 하죠. 근데 스트레스를 푸는 다른 건 없으세요? 그러니까 먹는 건 스트레스가 풀릴 것 같진 않아서 요가도 일주일에 한 번만 하신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네. 요가는 사실 더 욕심을 낼 수 없는 스케줄이기는 한 것 같고 제가 그리고 음식은 좀 건강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거는 진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세요, 대표님은? 저는 그러게요. 잘 못 푸는데 저는 저는 막 근데 보통 네. 집에서 이제 아내랑 조금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저도 클라이밍을 시작했거든요. 알죠. 근데 잘은 못하지만 그 비즈니스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느낌이긴 해요. 이게 문제 올라가는 방식이 다 다르시거든요. 음, 그래서 문제를 푸는 느낌이라 저는 재밌게 하고 있고 음,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내분과의 이제 대화, 너무 그게 좋네요. 조금 위안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막 뭔가를 해내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예, 뭔가 계약을 따내면. 뼛속까지 일에 중독된, 오울스가 이제 밤에 일하는 사람들이란 뜻이고, 그 말은 즉슨,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취지는 맞거든요. 네. 근데 도희님은 조금 약간 과하신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는 MBTI도 똑같잖아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 않나. 농담이고, 저는 일단은 도희님은 엄청 성공할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와 그런 생각이 같이 드네요. 그럼 도희님은 개인적인 목표는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회사의 목표는 5년 후 엑시트. 물론 개인적인 목표가 회사의 목표와 일치할 수 있지만, 저는 네.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삶의 목표 같은 게 있으신지 좀 궁금했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저 되게 경주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좀 넓게도 양옆도 보고 해야 되는 거는 아는데 이제 저는 지금 회사의 목표가 곧 제 목표인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제 개인의 목표를 보자면 저는 이제 제 소소한 꿈인데 이제 왜 웃으세요? 뭔 얘기 하시려고 벌써부터. 네. 그때 진짜 소소한 개인적인 꿈을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계속 그래요? 자기 얘기하고 계셨어요, 대표님. 저는 제가
그러니까 이런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저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골든 리트리버 있잖아요. 골든 리트리버를 키우면서 전원 생활을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한 음식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전 제가 직접 재배하고, 그리고 저는 식물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식물로 이제 사업을 하면서 전원 생활을 하고 싶다. 이게 제 꿈입니다. 아니 제가 웃은 이유가 생각보다 너무 구체적이어서 강아지의 종까지 있을 줄 몰랐어요. 아, 저 그냥 드릴게요. 정원 생활하면서 개를 강아지 좋아해가지고. 키우는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가 아니라 골든 리트리버와 네, 그게 제 꿈인 것 같아요. 대표님이 아까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이미 있으셨네요. 사실 네, 도희 대표님이 되게 식집사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식물 엄청 좋아하시고 저희 사무실에 있는 식물 하나도 이제 훔쳐가셨을 정도로 아, 곧 죽을 것 같길래. 네, 사실 훔쳐간 건 아니고 제가 키울 자신이 없고 거의 죽어가던 식물을 도희님이 이제 살려보겠다고 가져가셨는데 그게 네, 아마 큰 스트레스를 푸는 낙이실 수 있겠네요. 맞아요. 분갈이하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집에서 정원이 있는 집에서 골든 리트리버와 식물이 같이 노는 네, 그런 삶을 꿈꾸시는 너무 네. 좋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목표는 저도 그런 거를 들으려고 여쭤봤던 거예요. 음,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저도 사실은 인사이터를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저도 엑시트를 하거나 뭐 아니면은 뭐 엑시트를 안 하더라도 이제 제가 좀 자유로워지게 되면 세계 여행하고 이런 게 목표거든요. 세계 여행하고 대표님은 엑신 목표가 언제예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엑싯을 계획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은 엑싯이라는 게 내가 언제 회사를 매각하고 싶다고 해서 팔리는 건 아니니까. 그쵸.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잘 하고 인사이터가 본질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지금 해보자. 약간 지금 이런 마인드고 나중에 네. 기회가 되면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그냥 그 정도의 바람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뷰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꾸 질문을 받게 되네요. 근데 저도 전, 그냥, 전, 이게 물론 이제 인터뷰고 녹화되고 있는 거긴 한데, 그냥 대표님이랑 이렇게 그냥 전화 통화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느낌이어가지고, 저도 자꾸 뭔가 질문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신선한 경험을 덕분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 중에 가장 많이 웃은 것 같아요. 그 이제 두 가지 질문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인사이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대표님 민망하지만 그래서 인사이터 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좋았고 요새는 왜 안 하시는지 뭐 이런 것도 이런 것도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이터는 제가 이제 자기 개발에 진심인 사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저도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이런 서비스가. 그래서 그냥 인스타 그냥 뭐 보다가 갑자기 뭔가 저와 굉장히 유관한 참 알고리즘은 무서운 것인데 제가 되게 그때 당시에 제 고민은 CEO로서의 그런 고민 그리고 제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은 잘 포지셔닝해서 런칭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한참 가지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그거에 뭔가 그 딱 꼭지를 잘 짚은 광고 소재를 발견한 거죠, 인스타에서. 그래서 그거를 컨택을 해서 인사이터를 처음으로 알게 됐던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인사이터를 경험하면서 저는 그 UX가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여러 차례 했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계신 사람들이랑도 너무 종택 대표님을 포함해서 많이 좋은 분들을 알게 돼서 되게 저희 나이 또래의 이런 커리어에 대한 고민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는 인사이터 같은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 너무 추천드린다.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제 주변 분들한테 진짜 홍보를 많이 했죠. 어,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래요?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한 문제긴 하겠네요, 대표님. 제가 몇 번 그 캡처해서 대표님한테 증빙 자료 제출한 적이 있었긴 했는데 그러셨구나.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요즘이 너무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정말 바빠요. 그래서 사실 너무 하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지금도 있고, 그리고 저는 그 인사이터로 알게 된 분들과 이번 주 주말에도 만납니다. 만나고, 오. 네, 대표님은 모르셨을 것 같긴 한데, 어. 그렇게 또 만남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택님 그룹. 아니요, 아니요. 어. 다른 수아 언니네 그룹. 그래서 그렇게 만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저한테 지금도 엄청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그런 제 선택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너무 바빠서 그렇지만 저는 언제든 다시 인사이터로 복귀할 그럴 의지와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대표님 말 말고 행동만 믿습니다.
그럼요. 네, 그쵸, 그쵸. 근데 농담이고 지금 너무 바쁘신 게 인터뷰 중에 너무 느껴져가지고 음. 충분히 이해되고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그때 또 같이 참여하시면서 또 즐겁게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디자이너 분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컨텐츠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희님처럼 이제 디자인을 전공하거나 디자이너로 이제 막 사회 초년생을 시작한 디자이너 후배 분들께 혹은 본인과 비슷한 길을 걷고 싶어 하는 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으로 이제 저희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실 한 번도 이렇게 말로, 멋진 말로 정리해 본 적이 없기는 한데, 지금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디자인이라는 분야가 좀 어떻게 보면은 필드에서 조금은 등한시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주류가 아닐 수도 있는 분야로 치부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겪었던 방송가에서는 되게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마주할 수도 있겠죠, 디자이너로서.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닌 거니까, 사실은. 저는 디자인이라는 그 전문성 자체에 자부를 느껴도 좋다라고 말씀을, 제가 이제 그럴 그 권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었어서, 그래서 디자인을 작업하고 디자이너로서의 그런 뭔가 자부심 같은 것들이 꾸준히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디자인 작업을 널즈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같이 좀 다듬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같이 보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디자이너분들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어색해. 소름이 많이 돋았던 게 자부심에서 얘기를 하다가 널치가 이렇게 훅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대표님 와 대단하시다 라고 이제 속으로 느꼈는데 근데 하지만 네.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본인이 느꼈던 바인 것 같아서 그래서 디자이너라는 어떤 직업과 자기의 전문성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진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으려면 생태계가 좋아야 되는데 그 맞아요. 생태계가 널즈가 좀 해보겠다. 네. 예, 포부처럼 저는 들었습니다. 저 얘기 잘하죠? 네, 진짜 포장 전문가요. 네, 지금까지 너무 지금 저희가 시간 맞추기가 어려서 굉장히 밤늦게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일찍 일어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사실 채널에 이렇게 인터뷰를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좋은 인연으로 그리고 도자인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널즈를 플랫폼을 잘 이끌어 나가는지 지켜보면서 응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유튜브 화이팅! 네, 들어가세요, 대표님. 네, 수고하세요. 네, 들어가세요.